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식순환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를 위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영산강 취수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가 거절해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가운데 두 업종이 밀집한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의 물류 흐름이 영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지연한 것도 모자라 서훈까지 무산시키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가 전직 구의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을 세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달 환경부 장관이 동복댐 현장을 찾아 광주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물을 끌어쓰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거절당했는데요. 환경부는 다시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등에 적극 건의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동복댐 현장을 방문한 한하진 환경부 장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악의 어떤 단수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영산강 물을 끌어쓰기 위한 사업비 97억 원 중 67억 원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으면 광주천 수량 유지를 위해 쓰던 영산강 물을 고도 정수 처리장인 용현정수장 수돗물로 생산하는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의 약속과 달리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환경부가 특별교부세로 67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겁니다. 물 부족 관련 예산을 보름 전에도 광주 전남 지역에 충분히 지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산을 주기를 검토를 바로 답변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 거 말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려면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해야 돼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던 영산강 치수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광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 재난기금을 활용해 오는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예산으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광주시 예비비 3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70억 원 정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상수본부의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해서 30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말 그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다 하면 그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 부족 사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보류됐습니다. 외교부가 훈장 서훈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지연한 것도 모자라 서훈까지 무산시키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별칭은 양관순이었습니다. 30년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투쟁하고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려 다른 피해자의 고백을 이끌어낸 정신이 유관순 열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도둑놈들아! 어떻게 사지하고 내 얼굴 내라 보상해라 이놈아. 돈 맞아 내 적기를 돌려놓으라 이놈들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대상자로 양금덕 할머니를 추천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유족인 고 이금주 회장이 같은 훈장을 받은 적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모란장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본인이 평생에 싸워왔던 힘들었던 그리고 고단했던 삶을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정부가 인정해 주는구나. 오늘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서훈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국민훈장은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돌연 외교부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상훈법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훈 계획에 대해서 처음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유관부처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훈장을 추천한 인권위의 입장은 외교부와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통화해서 현재까지 국무회의는 형식적 절차였는데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무사는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외교부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서훈까지 무산시켰다며 우리 외교부가 피해자들의 정부인지 일본 기업의 정부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뭐땀시 보류를 시키려고 하냐고. 원인이 뭐냐고. 뭐 지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 응? 우리한테. 지난 9월 박진 장관부터 그제 서민정 국장까지 외교부는 광주를 찾아 피해자의 말을 듣겠다면서도 합리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일도 이토록 어려운데 이제는 국민훈장까지 일본 눈치를 봐야 하냐며 정부 태도를 개탄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번째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는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내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새롭게 규정하고 장애 등급 재분류 신체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종전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로 한정된 5.18 관련자를 성폭행 피해자와 수배 연행 구금 피해자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흐리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시원한 비가 내려주면 좋겠지만 약한 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다 그치겠고요. 내일 밤에도 1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의 건조함과 심각한 가뭄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이 지나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보름째인 어제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업종이 밀집한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에서는 물류 흐름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으로 화물차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둥글게 말린 철강 제품을 싣고 게이트를 빠져나간 뒤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하루 평균 17,000톤씩 출하가 밀렸다가 최근 육로 운송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철강 제품 반출량은 파업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철강과 함께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석유화학 물류 숨통도 조금씩 트이고 있습니다. 각종 유류 제품과 가스 등을 수송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여수산단 출하장을 드나듭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대전 갑니다. 수송이 빨리 돼갖고 빨리 풀린 거 좋죠. GS칼텍스는 하루 60대 정도였던 탱크로리 출하를 3배 넘게 끌어올렸고 LG화학도 평소 절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여수와 광양 일부 거점을 중심으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이 2주 넘게 길어지는 데다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꺾이지 않다 보니 동력을 차츰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부담 가는 사람들은 많겠죠. 집행부에서 하자고 하면 끝까지 할 거고.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넘어가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중재안을 두고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전남 동부 지역 물류 회복세는 주말을 지나며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역의 산간 도서 벽지에는 아직도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귀농 귀촌인들이 CCTV나 스마트팜 등 농사를 짓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보 사각지대에 대비해 지자체가 인터넷 보급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모기버섯 재배 농가. 당초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한 버섯을 온라인으로 판매
계획을 세우고 귀촌했지만 정작 농가 근처에 인터넷 회선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 모든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의 지원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면서 원격으로 온습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팜 기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외부에 나갔을 때도 저희가 이제 농장 상황을 그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고, 그 농장에 이제 인터넷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서 다녔어야 되는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졌죠.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지 않는 순천시 월등면의 또 다른 산양삼 농가. 임산물 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CCTV로 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 설치를 시도했지만 수천만 원의 견적이 나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급한 대로 단말기를 통해 무선 인터넷을 당겨 쓰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커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시청에서 그렇게 무선 인터넷을 일단 먼저 쓰자 이래서. 이처럼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아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한 귀촌농가는 순천시에만 100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간통신사업자 연계하여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 불가 지역은 LTE 무선 단말기를 임대하여 무상으로. 순천시는 공공 와이파이를 농어촌 마을회관과 경로당까지 확대 구축하고 단독 가구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확대하는 등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남구가 전현직 의원의 친목 모임인 남구 의정동호회 전용 경로당을 구비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전직 남구 의원 28명이 모여서 쉴 곳이 필요하다는 의정동호회의 요구에 따라 진월동에 전용 경로등이 설치됐고, 지난 월요일에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5,200만 원의 구비가 지원됐습니다. 전직 구의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 세금을 지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남구는 특정 다수의 여가를 위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준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에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전남도립대학교 운영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방만한 운영으로 논란이 된 전남도립대 운영비 44억 6천여만 원 가운데 15억 원을 감액했고,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산도 각각 삭감했습니다. 출산과 청년, 마을자치 활성화 관련 예산은 일부 증액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담양군 무정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배터리 저장 시설 255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이동식 해수 담수화 선박이 서남의 섬 지역에 투입됐지만 섬마을에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선박의 담수 생산 능력에 비해 공급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항에 배치됐던 해수 담수화 선박 드림주호의 일일 담수 생산량은 300톤. 하지만 흡수 중인 완도 소환도에는 하루에 120톤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철부선을 이용해 1회당 실어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은 60톤. 하지만 드림주호가 있는 곳은 소환도에서 배로 2시간 떨어져 있는 완도항.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철부선은 하루에 2차례만 운항하다 보니 드림주호에서 생산된 모든 담수가 섬에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완도까지 배가 와가지고도 현재 이 소환에 오지를 못하고 완도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당초 소환도 인근 해상에 정박할 예정이었지만 양식장이 많은 데다 수심도 낮아 드림주호는 결국 완도항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마을 물 공급량도 줄어든 데다 운송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드림주호에서 나온 담수를 소환도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 940만 원에 달합니다. 완도 소환도에 5일 동안 담수를 공급했던 드림주호는 정비 등을 위해 목포로 철수한 상황. 환경부와 완도군은 담수 운반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소환도 인근 새로운 정박 지점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환면 인근 해역을 탐색을 해서 양식장이 없는 곳으로 정박지를 이동해서 효율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완도군은 제한급수 중인 6개 섬마을에 물을 운송하기 위한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00억여 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람회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내년 10월 박람회 폐막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사후 활용 구상을 발표하기로 하고 최근 전문기관에 맡겨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내년 10월 말 납품받을 계획으로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사후 활용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사후 활용과 정원도시, 후방산업 육성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이지만 시 공간적 배경은 도시 전체, 향후 10년마다 박람회 정례화 등 방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호 국가정원이 순천 국가정원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1호 정원도시가 순천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박람회가 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어싱길, 가든스테이, 정원체험선과 유리온실 미래정원 등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박람회장도 도심으로 크게 확장되는 만큼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사후 활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관 주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의 범위와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시민 관광객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전문가 워크숍,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직원 정책 제안은 물론 상시 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합동 TF팀도 운영돼 다양한 요구들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또 순천시의 도시계획과 관광, 문화, 산업, 일자리 문제, 여기에 지역의 자원과 시대의 흐름을 더해 남해안권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박람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수도권 벨트의 저 문제점들을 나누어서 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남해안 벨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판을 짜줘야 돼요. 결국 내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모든 과정들이 박람회 사후 활용의 의미를 넘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의 청사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신창동의 마한유적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한유적 체험관은 국시비 1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됐고 첫 발굴 모습을 재현한 전시실과 가상현실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산강변에 자리한 신창동 유적은 기원전 1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한의 농경 유적이며 지난 1963년 옹관묘 50여 개가 발굴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 흐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날이 흐리기만 하겠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충분한 비가 내려주면 좋겠지만 아주 약한 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다 그치겠고요. 내일 밤에도 1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심각한 가뭄과 함께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11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영하권에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11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눈 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